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경북도청 이전 1주년을 맞아 도청 본관 앞 광장에서 생방송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대구, 포항, 안동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는 대구 경북권 전 지역으로 동시에 방송됩니다. 도청 이전 1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이제 제법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옮겨올 것으로 기대됐던 다른 기관들의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이전지가 결정된 건 2008년 6월 8일. 최고 득점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1년 전 이맘때가 돼서야 비로소 도청이 이전됐습니다. 기분이 좀 남다르고요. 이 도청이 정들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정들면서 앞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1년 뒤 허허벌판이 제법 신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9개 단지에 7,105세대가 들어섰고 상가도 생기기 시작해 현재 120여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땅값이 매매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 영역인 유관기관 이전을 서둘러 인구를 늘리면 민간 영역인 병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기관 이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 26개의 기관뿐인 신도시에 올해 22개를 옮기도록 하고 2020년까지 모두 13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 활성화의 모범 답안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북보다 3년 먼저 도청을 옮긴 충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는 2만 명. 10년 앞서 도청을 옮겨간 전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도 3만 2천 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2년 차를 맞게 되는 도정의 핵심 방향을 알아봅니다. 올해 경북도청은 청년 일자리와 투자 유치 확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해온 경산의 한 업체. 직원 300명 가운데 80%가량이 청년층으로 해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해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무려 100명의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2%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1년간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필두로 다양한 실업 해소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 확대 등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취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어떤 그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확대, 권역별 신산업 재편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북부권의 백신과 바이오 산업, 동해안권의 타이타늄, 신약, 에너지 산업, 서부권의 탄소 섬유, 스마트 기기, 3D 프린팅, 남부권의 화장품, 항공 부품 등 신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도의 강점 분야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신소재 등의 4차 산업의 옷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전기 자율차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4차 산업 육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4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넣어 경북 발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발전 전략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북부권은 생명 그린밸리로 백신 산업, 알루미늄 베어링 소재 부품, 세포 배양, 한의 신약 등 7대 신산업이 주력입니다.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밸리로 탄소 산업, 스마트 웨어러블 등 미래 IT 산업, 여기에 4차 혁명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 기반 구축을, 남부권은 화장품과 항공 테크노밸리를 성장 동력으로 추진합니다. 동해안권은 가속기 기반 신약, 원자력, 로봇 산업을 핵심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네타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균형발전 전략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만 10조 원대입니다. 도청과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북부권을 이제 도청 신도시권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경상북도가 구상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SOC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세종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7개 시도 간 초광역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가올 대선 공약 반영도 무난합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발전 구상이 정부의 발전 전략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또 문화벨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정착기를 맞이한 경상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여기서 경북도청 이전의 산주역인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한구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도청 이전 첫 돌을 맞았는데요. 1단계 사업 인구 목표가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도시 인프라 구축이 상권도 그렇고 학교,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주 늦은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권도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인구도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아주 철저한 계획과 또 반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됩니다만은 도민들이 보시기에 성과가 왜 안 나느냐 야단도 많이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 하나하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청이 이전하면서 경상북도의 발전 지형도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경북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허리 부분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허리 부분 들어와서 중원문화, 문화적으로 접촉이 되고 또 36도선에서 새로운 허리 경제권에는 용어가 나올 만큼 이 정부와 끊임없이 교감이 되는 거죠. 지금 기업 하나 옮기는 것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SOC, 도로, 철도망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 그것을 깔고 또 고치고 해서 기업이 이제 들어오도록 하고 또 특히 취업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실업이 막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사업을 하면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기업이 좀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뭐 이렇게 중앙 뭐 이렇게 법과 제도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과감한 어떤 국가 개조 차원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기반 구축에 그런 것도 지방이 맞물리지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 도민들에게 대권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히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탄핵 정국이 좀 임박하고 이제 그 현장에 일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그런 노련한 배사공이 물길을 잘 앓듯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제가 그런 경륜과 또는 조정, 타협의 그런 역사를 경험으로 느낀 사람들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정치 현장에 가서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좀 부서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기는 출마하는 마음의 결심을 했고 또 선언은 탄핵 이후에 바로 제가 국민들께, 도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북도청 이전 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청이 이전한 뒤 1년이 됐지만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청이 너무 멀고 포항에 들어설 동해안 발전본부도 이전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에게 도청은 너무 멉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나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영천 상주 간 고속도로로 조금 나아진 데에도 2시간이나 걸립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도로는 포항 안동 간 국도 31호선.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는 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돼 완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앞으로 5년 뒤의 일입니다. 도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구에 남은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조기 이전. 그런데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려면 오는 2019년 8월쯤에야 가능합니다. 한 포항시 의원은 임시청사로 조기 이전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려고 하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동남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동해안발전본부의 주 업무가 수산인데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어민 무시라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임시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북도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경상북도는 비용도 제법 들고 동남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도 없다며 임시청사 이전에 소극적입니다. 와가지고 아마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 이전할 경우 사무실로 쓸 곳 2곳을 준비했고 이 같은 내용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도청 뒤에 가려진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경상북도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는 안동, 풍천, 예천, 호명면을 합쳐 4,523명으로 1년 전보다 4.3배 증가했고 이 중 70% 이상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입니다. 공무원 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 1,900여 가구가 입주했고 추가로 7,000 가구가 분양됐습니다. 2인 가구 월 소비 지출액 168만 원을 기준으로 신도시 가구의 월 소비 지출액은 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신도청사 방문객은 7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영향에 힘입어 안동, 예천 월 평균 방문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관광객 소비 지출액은 안동은 258억 원, 예천은 13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신도시 지역에서 187개 사업체가 생겨났고 종사자는 2,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를 주로 담당한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2단계 사업이 올 연말 실시 설계를 끝내고 착공됩니다. 2단계 지역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18,000세대가 들어서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되며 학교도 15개가 지어집니다.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는 현재 분양 전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2단계 토지 분양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 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이 오늘 안동대에서 열렸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올해 6차 산업화 과정, 곤충 산업화 과정 등 66개 과정에서 1,500명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2007년 개교한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대학, 연구기관 등 2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0년간 농업 전문가 만여 명을 배출해 경북이 농업소득 1위의 성과를 이뤄내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청 이전 1주년을 맞아 대구, 포항, 안동 MBC 특집 뉴스데스크를 도청광장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연결해 그 밖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가 지표로 대량 분출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곳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기설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칩니다. 흙으로 덮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에서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마치 성화대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좀 태워서 압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하 200m 깊이의 관정을 팠는데 이 관정을 통해 지하에 모여있던 메탄 성분의 천연가스가 분출된 겁니다. 지하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지하수가 있던 이 공간에 먼저 있던 그 지하수에 녹아 있던 가스가 위에 이렇게 몰려 있게 돼요. 이 몰려있는 가스가 지금 시출을 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 메탄가스는 주로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체로 약 1,500만 년 전까지 바다였던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의 메탄가스 함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시추하면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쉽게 폭발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수 물탱크의 상부에 지금 현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꽁초를 던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착화가 되면은 이게 물탱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죠. 천연가스의 경제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불이 꺼져야 압력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안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은 콜라를 흔들면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면서 메탄가스가 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형산강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1월 중순 형산강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서만 큰다리 인근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5mg을 초과하는 0.6mg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여름 형산강에서 기준치의 수천 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된 이후 매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달 말 공표된 형산강 낚시 제한 조례와 관련해선 심의를 거쳐 오는 4, 5월쯤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우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수년째 녹색기업으로 지정해왔지만 이들 원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원자로 냉각수를 누설하는 등 각종 환경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원전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 평가 규정이 없고 해양환경관리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월성과 한울원전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며 평가 기준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탈핵 지역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핵 재처리 중단,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제 훈련 실시 등 7대 탈핵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탈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1부는 대저해운이 대하고속해운을 상대로 후포 울릉간 항로 증편 운항과 여객선 정원 초과 운항 금지 등 5가지 신청 사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